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혜연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8편 제19장이 되겠는데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전공이 문하되 군 사신하 사신군의 경우 여지하니까 공자 대왈 군 사신이래 하며 사시군 이충해라.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제가 이 토는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토가 달리하니까 뭐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중국에는 이런 토가 없잖아요. 그죠? 저 나름대로 토시를 달아본 거죠. 이렇게 토 다른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전공이 여기를 붙여내는 거거든요. 전공은 논나라의 임금이죠, 그렇죠? 전공 앞에가 이제 소공인데 소공이 그 당시에 대부들에 의거 계시들에 의거 쫓겨났거든요. 그 아우가 이제 왕을 차지하는 한 거죠, 그죠? 왕을 차지해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아우를 왕으로 이제 옹립을 한 거죠. 전공이 이렇게 문하되 즉 물었다는 것이거든. 물었다. 뭐라고 물은가 하니 군사신 임금이 신하로 하여금 이때 사자는 사역동사잖아요. 뭐 일을 시킨다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사역동사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로 하여금 일을 시킬 때나 신사군의 경우 이제 신하가 임금을 사할 때 이때 사자는 받든다. 뭐 봉제사 4대 봉제사를 받든다 할 때 그때 이때 사자는 뭡니까? 신하가 군을 받드는 경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 경우라고 했거죠. 그렇죠? 여지야. 지자는 바로 여기 지시대명사로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으로. 지시대명사는 요거 군사신, 신사군을 할 경우에 어찌할 경우에 이때는 여자는 같은 일자를 못하는 동사로서 어찌기 해야 하는데 처리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편합니다. 처리하다. 그러니까 군사신이나 신사군의 경우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죠. 누구한테 물을까? 공자한테 물었겠죠. 공자가 그 나라의 성인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 공문을 했나 봅니다. 그러자 공자 대왈, 이 대자는 이제 중국말로 뚜이를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공자왈, 자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왕한테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뚜이라는 말씀. 그래서 공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군은 신하로 하여금 일을 시킬 때는 물에 이 일에 애로서 해야 되고 신사군 이충 신하는 임금을 새길 때는 충으로서 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한 대로 소공 다음에 전공이 나라를 차지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형이 쫓겨나는 거 보고 그럼 지는 동생이 이제 왕이 됐으니 이 신하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냐라고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신하는 어떻게 그럼 신하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물어봤겠죠.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애로서 해야 되고 신하는 임금을 쓸 때는 충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해석을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요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냐라 공산 말씀이니까 뭐 옛날에 그 당시에 있는 글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충이라는 의미도 좀 그렇고 이제 과연 얘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해석을 하려면 쉽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저 회원의 논어 방송을 듣는 분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 들고, 비단 이거는 현재는 따지면 이 대통령과 신하의 관계 입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장과 어떤 직원의 관계까지 폭을 넓혀서 해석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현재도 대통령과 어떤 신앙, 어떤 각종 공무원들을 보면 다 어떤 의회로서 다 맺어진 관계잖아요. 의회로서 맺어진 관계고, 어떤 대통령이 일을 정책을 펴낼 때 자기 믿을만한 사람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믿음직한 사람을 이제 시키면 내 사람 편을 이제 그 사람하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장관도 뽑고, 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뭐 수첩 공주라고 했죠. 수첩에 기재된 그런 사람들만 발탁한다고 하고, 그 다음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와서도 보면 여전히 자기 위주로 하는 것 같고, 또 뭐 이번에 자기의 윤 대통령도 하는 거 보면 뭐 자기 휘하에 믿음직한 사람들만 뭐 시킨다는, 다 이제 의회로서 관계됐잖아요. 그럴 때 일을 시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예로서 예를 하는데, 예로서 한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임금을 갑이라고 하고 신하를 어리라 한다면 갑을 관계에 있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갑은 어를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겸손한 그 일을 겸손하게 어를 대해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럼 겸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 겸손을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인정이라는 거죠. 인정. 밑에 직원들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자기는 이는 자기는 모르니까 난 너를 믿는다 라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체력은 내가 빌릴 수 없지만 지식은 빌릴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겸손의 방법은 밑에 부하직을 믿고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믿고 기다려준다. 바로 그런 게 바로 인정이냐고요. 그러면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갑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의견대로 잘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의 말을 믿어야 된다. 믿고 그대로 이행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충이죠. 충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음을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걸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에 줄을 끊어 보면 이 화살을 탁 해서 딱 이 화살이 나와가지고 간역의 가운데 맞으려면 얼마나 집중적으로 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신하는 그러니까 이 어른 가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존경을 해야 돼. 존경도 해야 되고 또 갑의 말을 잘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바로 충입니다. 충이 다른 거 아니라. 그래서 현대적에서는 갑은 어리 하는 일에 대해서 직장 상사는, 사장은 밑에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해? 겸손인 방법을 바로 인정을 잘 해줘야 돼. 그래야 밑에 직원들은 그래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는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성의껏 일을 잘 하잖아요. 그게 바로 충이라는 거죠. 충이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충입니다.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사리사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공심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8일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와 관계되는 요 예절에 관계되는 요 문장을 많이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공개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 공자는 예로서 많이 이제 일을 어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전공이 신화를 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역시 예로서 신화를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현대적으로는 신화를 어떤 부하 직원이나 공무원들을 밑에 다스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 예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말이 바로 뭐냐, 겸손해야 되고, 겸손했다는 말은 그러한 능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참 밑에 부하 직원들 그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저도 과거에 직원들 20-30명 데리고 일을 할 때 일단은 밑에 직원들을 다 이제 인정을, 그런 능력을 어떤 능력을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일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하고, 끝으로 이제 요 해석을,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걸 아까 저는 요거 엔더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엔더는 말은 쉽게 말해서 질문이 임금이 신하를 이제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으니 저는 그대로 이 병렬로 해석을 했죠. 다시 말하자면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는 예로서 하고, 그다음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서 하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보내면 그런 엔더로 표현이 아니냐고 제기를 한다뇨. 쉽게 말해서 어떻게 했냐면 if란 의미로 해석을 하나요. 쉽게 말해서 다르면 임금이 신하를 일을 시킬 때는 예로서 하면, 예로서 어떤 신하를 부리면, 그렇게 하면 신하는 자기 임금을 섬길 때 충으로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 병렬로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비슷한 예로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뭐라 해야지, 잘한다는 거죠. 인자한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하냐? 자녀는 어떻게 효를 한다고 하잖아요. 효를 한다고 했었을 때, 부모가 자식들한테 자애라고 해야만 자식은 효를 할까요? 이때 적자가 들어가야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항상 어찌됐든 간에 이 자식들한테 자애를 하든 안 하든 자녀들은 효를 해야 되는 의미니까, 요거 잘 해야만 자식이 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임금은 해야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임금은 임금다이 되고 신하는 신하다에 대해서 비록 임금이 신하로 하여금 예로서 안 한다 하더라도 신하는 충으로서 임금을 섬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뜻으로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는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인간관계의 입장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대자연을 보면 항상 서로 공생의 의미가 있잖아요. 공생. 우리가 나무를 본다든지 어떤 동물 관계라든지 보면, 쉽게 말해서 악어와 악어새에 보면 이 악어의
요 이빨에 악어새가 날아와서 요 고기를 뜯어먹는 거는 요 악어의 이빨을 청소해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서로 공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만큼이, 그런데 사람의 인간관계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라는 작용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 말하는 갑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 하잖아요. 임금이 임금질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대자연의 그러한 관계, 조화로운 것처럼 인간관계도 이렇게 어떤 받아들여서 인간관계에도 자연의 이치처럼 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갑이 영원히 갑일 수도 없고 어른 영원히 어릴 수는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갑과 어른, 임금과 신하도 마찬가지죠. 신하도 내가 뭐 임금 신하하기 싫으면서 떠나가면 되는 거고, 갑과 을도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식으로 갑의 기본적으로 해야 위치는 바로 겸손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어른 갑이한테 어떤 존경을 그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갑의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관계만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면 인생 관계에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대립할 때 내가 갑인지 내가 어린지 순간적으로 잘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순간적으로 어리라고 생각되면 열심히 갑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만 예를 든다면 갑과 을이 영원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우겠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관계 입장에서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갑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만약에 자식이 성장을 해서 부모한테 용돈을 드린다든지 어떤 외식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외식비로 만약에 자식이 된다면 이 순간은 자식이 갑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자식도 편안하게 자꾸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그냥. 근데 여전히 부모라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자식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생사 갑과 을은 영원한 관계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해서 어떤 의견 대립이 있으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는 순간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누가 갑이고 을인지 따졌을 때 갑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갑이거든요. 아까 그와 같이 돈의 입장에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갑이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공무원, 아까 대통령과 왕의 입장에서도 왕은 채용을 하는 거니까 뭔가 녹봉을 주니까 그런 점의 차원에서는 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바로 애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신하는 아까 말한 대로 충으로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이 문장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